매달 말일 오후 5시가 되면 서울 외곽의 한 주민센터 탁자 위에는 늘 똑같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얀 종이 봉투, 깔끔하게 접힌 입구, 모서리엔 작은 주름 하나 없이 정갈했다. 그 안에는 항상 똑같은 액수의 현금 300만 원. 봉투의 겉면엔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수취인도 발신인도. 단지 투명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진 그 속엔 의도적인 익명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또 왔네. 이번 달 것도. 사회복지 담당 이진우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그것은 정확히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킬 때마다 나타났다. 누가 놓고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CCTV에도 흔적이 없었다. 센터장은 늘 말했다. 어차피 좋은 일 아니겠어? 힘든 사람들 돕는 데 쓰면 되지. 그렇게 봉투는 3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이름 모를 누군가의 손에서 흘러들어온 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떠들었다. 그거 복권 맞았대요. 로또 1등. 그 사람 지금 해외에 있다던데? 아니야. 예전 교회에서 봉사하던 누님이래. 돌아가신 남편 대신 선행 실천 중이라더라고. 그게 다 뭐야? 요즘 세상에 그냥 돈 주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아무리 떠들어도 실체는 없었다. 진우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왜 매번 300만 원일까? 왜 하필 말일일까? 그건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가 있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의 속죄 같기도 혹은 유언의 연장선 같기도 했다. 진우는 올해 29.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공직에 합격해 시골 주민센터로 발령받은 지 1년 차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날도 진우는 복지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봉투를 보았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매달 돈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살짝 빛에 비춰봤다. 종이 속에 비친 글씨 한 줄, 작게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아이들 누군가를 특정한 목적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봉투에 사용된 종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편지지 회사, 봉투 모양, 인쇄선 모두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문득 택배 봉투에 붙은 우체국 스탬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강북 우체국 3지점. 그건 20km 떨어진 낡은 주택가 근처였다. 다음 날 진우는 점심시간을 내어 그곳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낡은 한옥집의 대문 앞에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박순애 82세. 대문 앞에는 고양이 사료가 담긴 작은 그릇이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된장국 냄새가 따뜻했다. 진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낮게 떨리는 목소리. 문이 열리자 구부정한 허리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박순애 할머니 되시죠? 예, 근데 무슨 일이에요?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매달 보내주시는 봉투에 대해.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거 내가 한 거라고 말하지 말아줘요. 그 말 한마디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종종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된장찌개를 함께 끓이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들이며 조금씩 마음을 나눴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담담히 말했다. 나 복권에 당첨된 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때 1등이었죠. 진우는 놀라서 젓가락을 놓았다. 정말요? 응. 근데 그 돈 나 혼자 쓸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내 아들이요. 25에 사고로 갔어요. 그날 내가 괜히 로또나 사자 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그 주에 당첨됐지. 할머니는 웃었다. 근데 돈이 생겨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후로 할머니는 10년 동안 조용히 봉투를 보냈다. 처음엔 고아원, 나중엔 주민센터. 아이들에게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할머니의 회상 속 그날은 잊을 수 없었다. 늦은 밤 동네 슈퍼 앞 벤치에서 복권을 긁던 손끝이 떨리던 순간 눈앞의 숫자들이 맞아떨어졌다. 1등 12억 원. 처음엔 세상이 꿈 같았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금고를 마련하고 이웃에게 밥을 사주며 기뻐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아들의 오토바이 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나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복권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인출해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받을 복을 누군가 대신 써줬으면 좋겠어서요. 그게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진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지나쳤구나. 할머니는 이따금 센터로 봉투를 보내기 전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닿게 해주세요. 그 손끝은 마치 기도 같았다. 진우는 그런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남기지 말아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어느 날 진우는 낯선 전화를 받았다. 박순애 어르신이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진우는 급히 달려가 할머니의 방 한쪽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이번 달 말일에 전해주세요. 그 봉투는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다. 열어보니 현금 300만 원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진우 씨에게 그동안 봉투를 잘 전달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제 그만 보내도 괜찮겠죠? 나라는 이름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 법이니까요. 부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박순애 드림. 그날 진우는 주민센터 탁자 위에 그 봉투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 뒤로 봉투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 속에 남아있음을.